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그렇게 느끼시는군요. 저도 그렇게 느꼈었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이 느낌적인 느낌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들 보면 저 어릴 때부터 어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그렇게 어리다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나름 6학년이면 최고학년이고 나름 고민도 많은데 제가 그렇게 어린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초등학교 교사들은 말이에요, 6학년을 해야 자기 제자가 남는다고 해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선생님들이 아무리 잘해주잖아요. 그래도 6학년은 졸업학년이라고, 졸업하고 나면 찾아오는 건 6학년 선생님들이거든요. 제가 6학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해마다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교실에서 우리 반 어린이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원래 그렇게 친절한 분이었어요? 아니, 우리 때는 막 시키더니 지금은 선생님 뚜껑을 다 따주고 계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래요. 그때는 저보다 우리 반에 힘쓴 어린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못 따는 뚜껑을 지들이 다 따보겠다면서 덤벼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지간한 건 제가 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친절해진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어려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걸 유아화라고 해요. 인fantilizations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학술 용어가 아닌 용어로 쓰일 때는 어린이가 아닌 사람을 어린애 취급을 하면서 약간 무시하고 차별하는 말로도 쓰인다고 하니까 조심해서 쓰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러한 현상들이 화석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하네요. 영장 위에 화석을 이렇게 보니까 인류가 점점 어려지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끼를 놓잖아요? 그럼 새끼는 어미 몸속에서 이렇게 나오자마자 어떻게 하든지 일어서려고 해요. 그래야만 엄마 젖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어미 젖을 먹기 위해서 바둥바둥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1년 동안을 자리에 누워서 먹이고 입히고 씻겨줘야 돼요. 우리는 양육기간이 그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긴 거예요.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여기때까지가 양육기간이거든요. 이게 일생의 3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저희 때는 평균 수명이 62.3세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0.3을 곱해보면 한 18.7세 나오거든요. 만 나이가 그래요. 그럼 우리 나이로 말하면 20살. 20살 되면 양육이 끝난 거예요. 어른 취급을 받았고 어른으로서 행동해야 했던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90년대 평균 수명이 71.7세라고 합니다. 거기에 0.3을 곱해보면 21.5세? 그로부터 한 세대인 30년을 보면 2020년 평균 수명이 83.5세라고 해요. 또 여기에 0.3을 곱해보면 약 25세가 나오거든요. 한 세대 동안 4살이 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20대 중반은 돼야 어른이다. 예전 같으면 20살 넘으면 이제 네 삶 네가 살아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대학을 졸업시킬 나이까지는 양육기간이라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래요. 제가 첫 발령을 10월에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6학년을 맡았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제가 그때는 정말 더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침에 제때 일어나는 것부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린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교사도 학교 가기 싫습니다. 어린이는 공부하기 싫어서 싫겠지만 저희는 출근이 어려워요. 그래도 어린이는 의무교육이니까 가야 하고 저희는 교사로서의 책임과 사명, 그리고 월급 때문에 학교에 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아시죠? 지각인 겁니다. 그러면 저는 막 후다다다닥 학교를 가요. 그때 교장 교감 선생님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요.
게다가 거의 날마다 지각을 하니 제가 얼마나 눈에 거슬리는 신규였겠어요. 사실 그때는요, 아침에 출근하고 교무실 문 열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할 때였고요, 퇴근할 때도 인사를 했었어요. 심지어는 명절이나 방학 때잖아요, 교장실에 다 같이 가서 명절 인사를 드렸답니다. 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고리탑은 아니 보수적 아니 인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럴 때였어요. 아, 그런데 또 지각을 한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후다닥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우리 반 어린이들이 제가 학교에 오는 걸 창문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 슬리퍼를 탁 손에 쥐어요. 그리고 가슴에 딱 감춰요. 그리고 1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세이브하고 현관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가 제 신발을 받아들고 저한테 슬리퍼를 신기면서 제 가방을 낚아채서 갑니다. 그러면 저는 슬리퍼를 신고 일부러 보란 듯이 교무실 복도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교감생님, 저 이미 출근했고요. 어린이들 아침 활동 지도하고 좀 학교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퍼포죠. 제가 제일 어린 학년을 맡았던 게 3학년이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렇게 어른답지 못한 면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 반은 별칭을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오죽하면 그 어린이 별칭이 언니였습니다. 10살이었습니다. 근데 언니였습니다. 친구들도 언니라고 부르고 저도 언니라고 부르는 아이였어요. 그 어린이는 제 책상이 엉망이었거든요.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엉망으로 이렇게 해놓고 어디 화장실이라도 다녀오면 그 어린이가 제 책상을 정리해 놓습니다. 막 뭘 찾고 있으면 선생님, 가위는 긴 서랍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또 뭐 찾으면 선생님 풀 찾으세요? 풀은 그 옆에 있습니다. 제가 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린이는 3학년이었습니다. 점점 어린이가 어려진다. 학교에서도 그런데요, 가정에서 보면 더 그렇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고 4학년이 저래가지고 학교에 가서 제대로 앉아있기나 할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양육자들을, 보호자들은 아유 이제 빨리 키우고 지삼 지가 살고 내삼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싶으시기도 할 거예요.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우수한 생명체가 되어 갈 것이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키워야 하나 한숨도 나오실 거고요. 하지만 진화라는 게 그렇답니다. 더 잘 생존하기 위해서 생명이 이끄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진화가 시사하는 바가 뭘까 생각하게 돼요. 사람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어가는 존재라는 거죠. 더 많이 배우고 더 오래 배워야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되어가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 어른들은 오래 가르칠 준비를 합시다. 지금 6학년이 예전 4학년 정도거든요. 오래 가르쳐서 힘들겠지만 어른도 오래 사니까 피장파장 아니겠습니까? 좋은 어른이 될 준비를 합시다.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드니까요. 텔레학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